안녕하세요. 최지민 시스템 소프트웨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시간까지 동기화하기 위한 이 세마포 또는 모니터 얘기에 대해서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바 가지고 실습을 쭉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도 자바 가지고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프로그램이 작성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바에 대한 그 모습을 바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자바 가지고 얘기하려니까, 처음부터 자바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거를 진도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5장으로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게 되면 4장 했었고, 먼저 5장 전에 4장, 그 다음에 6장, 7장 이렇게 다 한꺼번에 그냥 끝내버린 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5장에서 CPU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데드락이라고 하는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비대면 수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수업을 계속 오랜 시간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이 진도를 많이 못 나가는 거다라고 보셔도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CPU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CPU 스케줄링이니까 CPU가 주체가 됐을 경우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고가의 CPU가 그 다음에 빠르게 또는 또 쉬는 시간 없이 이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목표치에 이런 결과 가지고 보는 거죠. 먼저 여기 CPU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거에 하기 전에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하는 트랜지션 테이프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프로세스 트랜지션 다이어그램 이렇게 해서 이 준비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들이 있다 그랬어요. 프로세스가 수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인데 수행이 실제 CPU가 처리하기 위한 수행 상태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하드디스크와 같이 요즘 이제 하드디스크가 점점 사라지는 상태지만 그래도 이제 하드디스크라고 하고 보조기억 장치에서 하나의 이 잡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잡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잡을 갖다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윈도우 환경에선 더블 클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주기억 장치로 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 또는 잡이 주기억 장치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 혼자 쓴다라면 문제가 없지만 수십 명이 하나의 컴퓨터, 대형 컴퓨터를 쓴다라고 가정한다면 하드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클릭 하고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모조리 다 주기억 장치에 다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간에 또는 이제 공간에 뭐 상태에 따라서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따라서 일부분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 하드디스크에서 이 준비 상태가 되기까지 여기 이제 주기억 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중에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커다란 하나가 하드디스크와 같은 데서 기계적인 장치까지 통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갖다가 CPU 스케줄이 아니라 조금 더 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롱텀이다라고 불러요.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것 중에 여러 개 실행시켜 주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서 롱텀 스케줄러 또는 다른 얘기로 이걸 갖다가 잡 스케줄링이다. 잡 스케줄링이다라고도 불러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주기억 장치에 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들어와 있다. 수행을 하려고 또는 수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 모든 준비가 갇혀 있는 것 중에 있겠죠.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골라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 수행 중, 이걸 영어로 ready라고 준비라고 한다면 이거는 running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수행 중에 있는 거 하나를 골라내는 걸 갖다 뭐냐면 dispatch라고 부르죠. 또 dispatching이라고 하는 기능에 의해서 또는 이제 어떤 동작에 의해서 함수에 의해서 또는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준비 상태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그 준비 상태에서 하나 골라내는 이 과정이 뭐냐면 주기억 장치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실행을 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와 같은 걸 갖다가 CPU 스케줄링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아까 롱텀이라고 하는 거에 한다면 이 CPU 그 컴퓨터 내부에 있다 보니까 주기억 장치 있다 보니까 짧은 기간 동안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숏텀이다라고 불러요. 숏텀 스케줄링이다라고 부르죠. 자, 수행 중에 있다 보게 되면 이 완전히 저희 그 종료하는 수도 있지만, 종료가 돼서 완전히 끝나는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IO 작업 같은 것들이 필요한 수가 있죠. 그래서 IO 작업이면 여기서 대기 상태로 들어가죠. 이걸 블록 또는 웨이팅이다 라죠. 블록 또는 웨이팅이다라고 불러죠. 그리고 다 됐으면 IO에 대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다. 또는 IO가 이제 그 완전히 완료되는 거죠. 그래서 완료. 작업이 되면 다시 준비 상태로 갔죠. 그러니까 수행 중에 있는 것 중에도 너무 저희 그 수행이 오래 걸리게 됐다라고 한다면 땡 하는 어떤 일정 시간 동안만 써라. 그래서 여기에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기능을 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타임아웃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패칭이라고 하는 것 중에 CPU 스케줄링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 목표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 그 프로세스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면서 이 어느 부분에서의 CPU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용될 것인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작업을 갖다가 CPU 스케줄링 해주는 거를 CPU 스케줄러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이 CPU 스케줄러에 대해서 한번 보자. 자, 이걸 갖다가 다른 얘기로 쇼텀 스케줄러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왜 쇼텀이냐? 주기억 장치 내에 있는 수행하려고 하는 프로세스들을 번갈아 가면서 실행시켜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와 같이 실행시켜 주는데, 번갈아 간다는 얘기는 어떤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뭐 CPU가 이 한없이 좀 저희 그 동작할 수 있는 이 사용 빈도를 높인다든지 하는, 또는 출력의 어떤 성공률을 높인다든지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이 그런 어떤 저희 그 동작의 목표를 맞춰주기 위한 어떤 작업이다. 야,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작업이 되냐 하면 줄 서 있는 것들이 있겠죠. 대기하고 있는 그 줄을 쭉 의자에 앉아 있다고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그 줄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야, 무조건 앞 사람부터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앞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중에서 좀 이 일을 빨리 끝낼 사람부터 해줘야 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그 줄 서 있는 거, 그걸 갖다 큐라고 얘기하는데, 레디 큐에서 이 보통 큐라고 한다면 이 자료 구조의 형태가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제일 나중에 나가는 선입 선출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그 큐가 중간에서 뽑았을 수도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가 있는 큐다라고 했을 적에는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것이냐라고 하는 것부터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죠. 자, 이런 걸 할 적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일에 따라서는 한번 시작하게 되면 끝까지 가야 될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거를 얘기할 때 스케줄링의 어떤 타입에 대해서 보자. 이거에 따라서 이 일을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완수될 때까지 가야 된다. 아니면 이 일은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다른 일을 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스케줄링 타입을 크게 이 그 둘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정리해 보면 이 비선점이다라고 하는 여기가 있고 하나가 선점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비선점이라고 하는 거는 non preemptive다라고 하는 얘기를 번역한 거야. non preemptive scheduling. 그 다음에 선점이니까 non이 빠진 preemptive scheduling이겠죠. 자, 참고로 이제 이거 수업 시작할 때마다 요 단원에서 얘기할 때 많이 하는 건데 우리가 이 그 전쟁 또는 이제 뭐 경우에 보게 되면 선제 공격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먼저 공격해라. 선제 공격하게 되면 이길 확률이 크다라고 하는 거. 먼저 선방을 때려라라고 하는 얘기들. 그런 걸 갖다가 프리엠티브 어택이다를 불러요. 자, 이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뭐가 선점이고 그 다음에 뭐가 비선점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영어 단어에 preemptive라고 하는 단어가 이 그 컴퓨터 관련된 용어가 아니라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다라고 하는 영어 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선제 공격이니까 보통 선제 공격은 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적진에 들어가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치고 빠지는 전략이죠. 네, 그런 것처럼 먼저 한 방 확 치고 빠지는 그런 선점 방법이 있는가 하면 한 번 엮여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경우가 있다 하죠. 그런 경우가 비선점이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잘못 들어갔다 보면 거기에 끝날 때까지 그냥 갇혀 있어야 되는 그런 전략. 자, 그래서 먼저 비선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죠. 비선점의 어떤 스케줄링의 이그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제 CPU의 프로세스가 이 CPU를 하나 이제 붙잡고 늘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는 CPU가 하나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배당되는 거다. 그래서 프로세스에 어떤 프로세스에 CPU가 이 그 배정되는 거죠. 배정된 경우가 있다면 그 프로세스는 완전 종료까지 또는 완전 종료가 되는 거는 좋은, 어떻게 갈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도중에 갑자기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읽어와야 된다든지, 아니면 키보드 입력해서 yes, no라고 하는 답변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통신을 통해서 뭔가 이제 이 신호를 받아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IO 작업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IO라고 할 때는 또는 저희가 아까 대기 상태로 또는 대기 상태. 그래서 IO 장치니까 이건 좀 waiting state 또는 block state다라고 불렀죠. 이가 될 때까지 이 CPU를 지속적으로 이제 이거 사용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전략을 갖다가 스케줄링 전략을 비선점 스케줄링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스케줄링 할 때 이 그 배치 작업 같은 경우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건지는 좀 이따가 스케줄링 하는 이 여러 개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점 스케줄링이 있죠. 선점 스케줄링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먼저 저희 이 CPU에 배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CPU가 프로세스에 배당되고 난 다음에는 이 프로세스가 이제 나 그만 저희 그 CPU 놔줄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트레인 중에 있는 프로세스가 저는 이제 그 CPU를 사용을
이제 그 중단할 때까지. 그래서 그 이걸 갖다가 의도적으로 중단한다 그러는데 중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릴링귀시다라고 불러요. 할 때까지. 또는 좀 전에 제 상태처럼 CPU가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IO 그 동작을 해줘야 될 것 같은 경우는 대기 상태가 될 때까지 동작해 주는 CPU가 동작해 주는 그런 그 처리 방법을 갖다가 선점이다라고. 제가 글씨가 좀 잘 안 쓰였는데 지금 자세가 좀 이상해서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그 선점이냐 비선점이냐라고 하는 거는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결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부터 그 알고리즘들에 보게 되면 아 이게 선점인지 비선점인지 이 그 금방 이해하실 거다. 그럼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스케줄링 기준점, 크라이테리아라고 불러요. 크라이테리아. T. 네, CPU 이런 스케줄링 해주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기준점으로 할 것이냐인데 CPU라고 하는 것이 고가의 장치다 보니까 CPU를 가능한 하면 놀리지 않고 이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CPU 유틸리제이션이다라고 불러요. 얼마나 많이 활용할 것이냐.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가능한 하면 아주 빠르게 쓰자라는 거죠. 그래서 as busy as possible이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영어 이그 수거 같은 걸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이 CPU 스케줄링이나 프로세스 스케줄링 이쪽에서는 좀 생산량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하면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처리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최종 결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그걸 갖다가 수루풋이다. 처리량 또는 생산량에 대한 거. 그거는 이 단위 시간당 완성된 프로세스가 얼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number of completed process다. 근데 시간을 정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타임 유닛 있다라고 하는 단위 시간이라고 하는 걸로 정해서 일정 시간 동안에 얼마나 생산량이 많으냐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걸로 보게 되면 반환 시간이다라고 해서 영어로 turn around time이다라고. 이 반환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일을 시작하고 난 거에 요청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또는 일을 하나 맡겼어요. 그래서 그때 맡기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완벽한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만약에 컨설팅 업체에다 내가 뭘 하나 이 일을 맡겼다. 보고서를 하나 내시오라고 여러 가지 자료를 챙겨서 보고서를 내라면 계약을 하고 그 계약하는 그 순간부터 최종적인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그 시간, 그러면 그 사이에 컨설팅 업체 직원은 차도 마시고 놀러도 가고 또 일도 하고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거죠. 그걸 다 포함해서 나온 시간을 반환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인터벌이에요. 그래서 인터벌인도 언제면 일을 시작하는 요청부터 시작해서 완성까지의 어떤 그 사이를 갖다가 인터벌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네 번째는 웨이팅 타임이다. 웨이팅 타임은 대기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병원을 가게 되면 또는 저희가 어디 가서 이 그 줄을 서서 만난 때 보게 되면 일을 갖다 이제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든지 뭐 했을 때 이 가능한 하면 대기 시간이라고 하는 게 짧을수록 좋죠. 근데 이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를 만나러 갔다라고 한번 해보죠. 아니면 내가 이제 이 상담하기 위해서 어떤 그 물건을 파는 어떤 내 영업사원이었다라고 했을 때 만나러 갔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뭐 얘기를 조금 했더니 그 사람이 다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또 받고 또 그래서 좀 기다리고 그러고 나서 또 얘기하려고 했더니 또 똑똑 뜨고 뚫려서 누가 와가지고 급한 일이라고 해서 또 뭐 그 일하고 그래서 또 좀 기다리고 그래서 완성될 때까지 이 뭐 한 중간에 기다릴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걸 대기 시간이라고 다 합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그와 같은 과정을 본다면 이 이 CPU 스케줄링에서는 준비 상태에 있는 이제 그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일을 하다가 땡 해서 저희 이거 좀 더 오래 걸리니까 좀 기다렸다 다시 오세요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레디큐라고 하는 레디큐에서 기다린 시간이에요. 시간들의 합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쭉 기다리고 바로 완성될 때까지 한 번만 기다릴 수도 있지만 나눠서 기다릴 수가 있죠. 한 5초간 이제 기다렸더니 들어오세요. 그래서 뭐 들어와서 상담을 좀 하려더니 전화 받아야 되니까 좀 나가 계세요. 그럼 또 나갔다가 또 다 됐어요. 그럼 다시 들어왔다가 또 이제 점심시간이 됐네요. 나중에 점심 드시고 오세요. 그리고 또 갔다가 오고 뭐 이런 식의 된다면 그거를 다 합친 시간을 대기 시간이다라고 부른다. 자, 마지막에 뭐 더 있긴 하겠지만 이 그 하나가 리스폰스 타임이다라고 하는 걸로 많이 쓴다. 이제. pure response time. 이건 리스폰스 타임이니까 이걸 응답 시간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응답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턴어라운드 타임이라고 하는 반환 시간하고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응답 시간은 일을 갖다 요청해서 요청 요청하는 부터 시작해서 요청 시부터 이 막제 그 응답까지 막 응답 시작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갖다가 이 리스폰스 타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엔터를 치고 나면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번 찍 하고 헤드라인이 나오고 맨 마지막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를 갖다 턴어라운드 타임이다라고 본다면 이제 이 메시지가 시작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메시지가 시작됩니다라고 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제 결과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이 시작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응답은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리스폰스 타임이다. 그럼 이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CPU 유틸리제이션이나 처리량 스루풋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 최대화 시켜줘야 되겠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반면에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든지 응답 시간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미니마이즈 해줘야 된다라는 점. 그럼 이런 원칙의 조건 하에서 이 모든 이 5가지에 대한 크라이테리아가는 기준점을 만족해 주면서 스케줄링을 해주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해결 방법들이 이제 중에 한두 개만 또는 하나만 이 기준점을 맞추는 알고리즘들을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링 알고리즘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도 나오고 있죠. 근데 그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경우만 보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즘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컴퓨터의 CPU가 하나가 아니라 뭐
여러 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멀티 프로세스에서의 스케줄링이니까 이 지금 하는 것들이 좀 더 개선점 또는 저희 그 이거를 활용해서 변형하는 것들에 대한 걸 할 수 있는데 우리 이번에 다루는 얘기는 뭐냐면 CPU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서의 스케줄링에 대한 것만 얘기하겠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유니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종류들을 보게 되면 한번 이름만 먼저 나열해 보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줄서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먼저 온 사람한테 먼저 서비스해 주는 정책 이런 것처럼 보면 되겠죠. 그걸 갖다가 이 그 선착 순서다라는 first come 그리고 먼저 서비스 받는다 그래서 first served 그리고 스케줄링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앞에 글자를 따서 FC, FS 알고리즘이다, 또 스케줄링이다라고 불러요. 네, 또 하나가 우리 일을 처리해 줄 적에 있으면 너무 처음부터 큰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작은 것들부터 자잘구레한 것들을 먼저 끝내고 그리고 나서 큰 일 하는 것들을 나중에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작업에 대한 스케줄링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쇼티스트 잡 폴스타블러 이걸 갖다가 SJF다. 그 SJF 스케줄링, 쇼티스트 잡 스케줄링이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변형한 형태들이 좀 나와 있는데 하다 보니까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그 마지막까지 처리한 일거리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남는 시간까지 고려해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만 고려해서 이 시간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스케줄링에 대한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요거에 대한 약간 변형 형태니까 가서 뒤에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먼저 해야 될 것인지 그 결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 갖다가 영어의 프라이어티 스케줄링이다.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하는 방법. 또 하나 방법 아주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라운드 로빈 방식이라 해서 홍길동 한번, 장기선 한번 이런 식으로 이 순서를 정해서 하나씩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간다 해서 라운드 그다음에 로빈,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 이거는 많이 사용해서 RR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써요. RR 스케줄링이다.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을 조금씩 변형한 형태들이 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멀티 레벨 큐 또는 저그 좀 다른 얘기는 하지만 이 멀티 레벨 그 폴스 컴 폴스를 좀 그 변형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 변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단계를 몇 단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 단계로 나눈다 그래서 멀티 레벨이다. 멀티 레벨 큐 멀티 레벨 큐 스케줄링. 예, 마지막에 그 많이 알려진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이번에는 피드백 큐다. 그냥 큐가 아니라 피드백 큐. 이렇게 해서 이 그 알고리즘들에 대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알고리즘을 보게 되면 지금 알고리즘 한 6개 정도 적었는데 이 중에 어떤 거는 선점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비선점의 동작을 하는 알고리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선점이냐 비선점이냐라고 하는 것도 어떤 거는 선점도 되고 비선점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고리즘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동작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쓰는 건 아니고 동작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 동작에 대해서 보죠. 그 중에 하나가 First Come First Served 스케줄링에 대한 FCFS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First Come First Served 스케줄링.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 그 프로세스 중에 CPU를 요청한 프로세스한테 제일 먼저 그래서 제일 먼저 CPU를 요청한 프로세스에게 먼저 이 CPU가 배당되는 거죠. 이건 선착 순서다. 이 선입 선착순. 알았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이그 force in, force out이라고 하는 큐를 이용하게 되겠죠. 네, 동작에 대한 거를 예를 들어서 하나 보고 그 다음에 그 단점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걱정하고 그 프로세스가 이 CPU를 처리하기, CPU한테 요청해서 CPU가 이 프로세스를 완전히 종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걸 갖다가 burst time이다라고 불러줘야죠. 이 burst time은 IO burst time도 있고 또는 CPU burst time도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CPU burst time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1, P2, P3 세 개의 프로세스가 있고 현재 실행하는 것들이 요청한 순서가 있겠죠. 요청 순서에 대한 것들이 이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보죠. 이걸 차트로 그려보게 되면 제일 먼저 P1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요청해서 완전히 끝날 때까지 가야 되겠다. 그러면 언제까지 가야 되냐면 24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P2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실행했으니 27이라고 하는 시간에 완전히 종료할 테고 그 다음에 P3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종료할 때까지는 30이라고 하는 시간까지 걸릴 거다. 자, 이렇게 그 순서가 결정됐을 때 P1이 제일 먼저 요청했다고 하는 가정하에서 그 다음에 P2가 요청했고 그 다음에 P3가 요청하는 이런 순서로 했을 때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아까 그 크라이테리아라고 하는 기준점 뭘 기준으로 이야지 스케줄링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대기 시간에 대한 걸 한번 보죠. 얼마나 많이 기다렸느냐, 오래 기다렸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걸 갖다가 대기 시간이니까 평균 대기 시간으로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세 개의 프로세스가 있다면 세 개의 프로세스가 얼마나 많이 기다렸느냐. 그걸 갖다가 average waiting time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이걸 갖다 AWT라고 계산해 볼게요. 그럼 AWT라고 하는 기다리는 시간은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기다렸다면 세 개의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거고 동시에 요청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고 본다면 P1은 얼마나 기다렸냐면 바로 시작됐죠. 여기서 0이라고 하는 시간에 시작됐으니까 P1은 기다리는 시간이 없고 P2가 0이라는 시간에 요청을 했는데 P1부터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P2는 얼마를 기다렸냐면 P1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24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린 거죠. 그 다음에 P3라고 하는 이 세 번째 프로세스도 0이라고 하는 시간에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P1부터 해주더라 이거죠. 그러면 얼마를 기다렸냐면 막 시작한 시간이 27이 되죠. 그걸 리스폰스 타임이 된다 얘기죠. 요 세 개를 더한 시간을 나누기 3으로 한 게 평균 웨이팅 타임 기다린 시간이 된다. 대기 시간. 따라서 이걸 평균 해보니까 17이라고 하는 시간이 산출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세 개의 프로세스가 기다리는 평균 시간은 17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이런 상태가 발생한다. 자, 반면에 P1, P2, P3 순서대로 하지 않고 우연찮게 P2 먼저 실행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세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요청을 했는데 순서가 만약에 P2부터 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한번 본다면 어떻게 저희 그 평균 대기 시간이 산출되는지에 대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두 번째 경우를 가지고 차트를 그려보게 되면 동일하게 세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요청을 했는데 P2부터 실행을 했다라고 가정해 보죠. 그럼 P2가 완전히 종료할 때까지 CPU는 3이라고 하는 시간이면 끝내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P3가 실행했어요. 그리고 P3가 끝난 데는 6이라는 시간, 3이라는 시간이면 끝나니까 6이라는 시간에 끝났을 테고 마지막 P1이 6이라는 시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성까지 24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30이라고 하는 걸로 전체 끝나는 시간은 동일한데 30이라는 거 이때 평균 대기 시간은 어떻게 산출되니까 보니까 세 개의 프로세스니까 3으로 나눠야 평균이 되겠죠. 그럼 P1 프로세스는 얼마를 기다렸냐 보니까 6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린 게 되죠. 그 다음에 P2라고 하는 프로세스는 바로 실행됐고 P3는 3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렸다. 따라서 9 나누기 3 해서 이때 대기 시간은 어떻게 되냐 평균 대기 시간은 3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false come false 방식일 때는 어떤 프로세스가 먼저 실행되느냐에 따라서 최종 이제 그 성능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false come false serve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그 순서를 잘못 실행하는 경우. 그래서 그 보통 잘못 수행하는 경우라고 본다면 그 long average time이다라고 하는 웨이팅 타임이라고 하는 게 그 생길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실 수가 있겠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단점을 가질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이 하나가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게 실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나눠서 한 뭐 하나가 끝나기 전에 너무 오래 하니까 다른 쪽으로 저희 서비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그게 또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또 다른 걸 서비스 해주는 그런 걸 갖다가 시간 분할 장치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타임 쉐어링이다라고 얘기하죠. 그 타임 쉐어링 시스템에서는 이와 같은 게 그 부적합하다. 그래서 한 번 시작하고 완전히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시분할로 해서 서로 간에 병렬 처리해 주면서 응답을 해주는 그런 경우에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 스케줄링 방식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케줄링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짧은 거 그렇다면 조금 전에 그 false come false 방식의 케이스 1, 케이스 2 해가지고 두 가지 경우에 봤었죠. 두 번째 케이스에 보게 되면 짧은 거 먼저 하니까 평균 대기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이 산출됐어요. 그런 아이디어에서 차가 난다면 짧은 거부터 하자. 그래서 짧은 일부터 처리해 주자. 그래서 shortest job first라고 하는 거였죠.
자, 이거는 그대로 이 CPU가 배당이 되는데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 중에 이 CPU 버스트 타임이라고 하는 CPU가 처리해주는 시간이 가장 짧은 거. 그래서 다음에 실행될 거, 이 CPU 버스트 타임이라고 하는 타임이 가장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지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죠. 예상되는 프로세스를 우선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처리해주는 방식을 갖다가 shortest job first 방식이다 하죠. 자, 이것도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죠. 네 개의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보도록 하죠. P1, P2, P3, P4가 있고 여기에 실행되는 CPU가 처리되는 시간, CPU가 순수하게 동작하는 시간을 갖다가 CPU burst time이라고 하고 그리고 IO 동작이 필요한 경우는 IO burst time이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냥 CPU burst time이라고 하는 예만 가지고 본다면 이 P1은 6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고 P2는 8, 여기는 7, 여기는 3. 자, 여기가 촌지 나노세컨드인지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거죠. 뭐 그냥 버스 타임만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동시에 이 네 개의 프로세스가 요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거부터 해줄 것이냐라고 한다면 짧은 게 끝날 거부터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P4가 제일 먼저 실행되겠죠. 3이라고 하는 시간에 끝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P1, P2, P3 중에 그 다음에 저희가 버스 타임이 짧은 거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P1이 실행되겠죠. 그래서 그러는 시간이 걸릴 테고 P1까지 다 끝내고 나면 P2하고 P3 중에 더 짧은 걸 하는데 P3가 한 타임 더 작죠. 7이고 하나는 8이니까 P3가 실행된다. 여기에 7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16이라고 하는 시간이 갈 테고 마지막 P2가 실행이 돼서 8이라고 하는 시간이니까 24에 끝나겠다. 자, 이런 스케줄링 형태로 동작하게 되는 이런 거. 이때 이 평균 대기 시간을 한번 산출해 보자. 평균 대기 시간을 average waiting time이라고 하는 걸 보자. 프로세스가 4개가 있으니까 4로 나누면 되겠고 자, P1은 언제 실행됐냐 하면 3이라고 하는 시간에 실행됐죠. 자, 그래서 얼마를 기다렸냐면 3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렸죠. 도착 시간은 요청 시간은 동시에 요청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이렇게 된다. 자, P2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이 16에서 시작됐죠. 따라서 16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마지막 P3는 어디서 시작했냐면 9라고 하는 시간에 시작됐고 마지막 P4는 요청하자마자 P4가 실행이 된 거죠. 그래서 3 더하기 16 더하기 9 더하기 0 이걸 4로 나눠서 계산해 보니까 7이라고 하는 평균 대기 시간이 만들어지더라. 자, 그래서 평균 대기 시간을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는 false con false 방식에서 스케줄링 잘한 거하고 마찬가지 결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작게 끝날 거 예상하는 거. 이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프로그램 길이만 가지고 볼 수도 없고 얼마나 CPU 벌스타임이 적게 걸릴지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 예상이 빗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CPU 버스 타임이 제일 짧을 거라고 예상되는 걸 하나 골라내는 거다. 가장 큰 문제는 예상 시간 예측이다. 자, 그럼 이와 같은 거는 갖다가 선점이냐 비선점이냐 얘기했죠. 근데 이거는 선점도 되고 비선점도 돼요. 선점도 가능하고 저는 비선점도 가능하다. 네, 보통 이제 비선점이 보통이 되겠죠. 비선점이 가능한데
이 선점이 가능하도록 이제 수정을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shortest job first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선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걸 갖다가 이름을 조금 바꿔서 수정한 게 이 작업을 하면서 나머지 얼마나 간이 갈렸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본다 그래서 shortest remaining time first다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좀 바꿔서 불러도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SJF라고 하는 shortest job first scheduling 이 선점 방식으로 고쳤을 때 이름을 그냥 SJF라고 부르지 말고 Shortest Remaining Time First라고 하는 걸로 부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인 거고 비선점이 이제 그 SJF라고 하는 알고리즘이었다라고 한다면 스케줄링 방식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걸 좀 고쳐가지고 나머지 시간까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이런 그 SJF 알고리즘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가장 큰 문제점 하나는 얼마나 그 CPU 동작이 걸릴 것인지 이 그 수행 시간 예측이 어렵죠. 그래서 CPU 버스트 타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거죠. 물론 프로그램에서 보게 되면 IO 동작 하는 부분이 들어가겠죠. 프린트 F와 같이 그 C에서처럼 또는 스캔 F와 같이 이런 명령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여기서는 얼마가 걸리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프로그램의 길이가 짧다래도 무한 루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hortest remaining time false라고 하는 걸로 SJF 알고리즘을 갖다가 선점 형태로 좀 바꿔보자. 이것도 가능하고 선점도 가능하고 비선점도 가능한데 이 shortest remaining time이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바꿔서 SJ shortest job force를 조금 더 변형한 형태를 가지고 했을 때 우리는 선점 형태를 아예 을 가지고 본다면 비슷 걸 갖다가 쇼트에서 remain time first. 는 false란 말도 빼기도 해요. 그래서 SRT라고 부른다. 자, 이거는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면서 이 그 앞으로 남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를 예측을 해가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그 막 요청하는 시간 이제 그 요청하는 프로세스들과 그걸 갖다가 레디큐라고 하는데 레디큐에 이 요청 도착한 그리고 도착한 프로세스들과 그가 이제 그 현재 수행 중인 프로세스 그 프로세스의 완료까지 남은 시간 남은 시간을 비교해서 짧은 것부터 우선 선정하는 방식을 갖다가 이 그 리메이닝 타임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스케줄링 방식을 이 쇼티스 리메이닝 타임 알고리즘이다 불러요. 그리고 얘는 다음 장에다 쓸게요. 예를 들어서 본다면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들이 레디큐라고 하는 거에 방학 요청한 시간 그걸 갖다 어라이벌 타임이다라고 하는 걸로 써볼게요. 그리고 이게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 버스 타임이다.
4개의 프로세스가 있다고 가정하고 요청 시간이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고 수행 시간 완료까지는 이렇게 걸렸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요거에 대한 동작 순서는 처음에는 제일 먼저 온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밖에 없죠. 누가 제일 먼저 도착했냐면 P1이 동작하게 되겠죠. 그러면 단위 시간 1에 와가지고 P2가 도착했으니까 P1부터 할래? P2부터 다시 시작할래? P1을 계속 할래? P2부터 할래? 하는 여기 있죠. 보니까 P1에 한 타임 시작하고 끝나면은 얼마가 남냐면 7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죠. 여기서 P1이 완료되기까지는 아직까지 7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소모해야지만 되는데 P2는 4라고 하는 시간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P2부터 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P2한테 기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2라고 하는 시간에 와서 보니까 P3가 도착했는데 뭐 비교가 안 되게 굴러가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P2는 이미 한 타임을 썼기 때문에 3이라고 하는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따라서 P2가 그냥 수행되는 거죠. 그리고 또 3이라고 하는 시간에서 보니까 P4까지 도착했는데 P4는 5라고 하는 시간인데 2개의 시간을 썼으니까 P2는 2라고 하는 시간이면 끝날 거란 말이에요. 2번만 더 거덜리면 끝나는 거죠. 따라서 그냥 P2가 계속 실행되겠죠. 어디까지 가냐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자,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P2하고 P3하고 P4밖에 안 남죠. 그리고 그 중에 이 다 도착을 했으니까 먼저 끝날 것들부터 시작해주고 그 다음에 P1이라고 하는 시간 프로세스가 아직까지 이 한 타임만 썼죠. 따라서 7이라고 하는 시간을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P1은 7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있고 P4는 5고 P3는 9예요. 그러면 어떤 것부터 해주냐면 제일 먼저 끝날 거부터 해줘야 되겠죠. 그게 오라가는 시간이 걸릴 거니까 10이라고 하는 시간에 끝날 거고 그 다음에 P1은 7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있고 P3는 이건 7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있고 P3는 9라고 하는 시간이 남겠죠. 따라서 이 중에 더 먼저 끝날 거는 P1이 되겠다. 그리고 P3가 마지막을 가지고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P1은 언제 끝나냐면 7이라고 하는 시간이 더 남았으니까 17에 끝날 테고 그건 9라고 하는 시간이니까 26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릴 거다. 자, 여기 간격을 제가 완벽하게 맞춰서 그리지를 못했는데 이 정도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평균 대기 시간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이렇게 4개의 프로세스니까 4라고 하는 걸로 나눠 주겠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P1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얼마만큼을 기다렸냐면 P1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걸리는 시간이 뭐냐면 P1의 대기 시간이죠. 따라서 P1은 10 빼기 1이라고 하는 시간만큼을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P2는 이건데 P2가 시작된 거는 언제냐면 1부터 시작됐는데 도착 시간이 1이죠. 그러니까 도착 시간 시작하고 도착 시간에서 걸린 시간이 하나도 없죠. 기다린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자, P3라고 하는 경우는 P3가 여기서 시작되죠. 계속 기다렸어요. P3는. 근데 17이라고 하는 시간에 그 기다렸는데 언제 P3가 도착했냐면 이게 2라고 하는 데서 기다린 거죠. 따라서 이만큼을 기다리는 거죠. P3가 17 빼기 2라고 하는 시간을 거달렸죠. 자, P4라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 볼게요. P4. P4는 여기 5라고 하는 시간에서부터 실행이 돼서 뭐 중간에 잠시 기다리는 거 없이 그냥 쭉 끝나버렸죠. 그래서 P4는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여기서 이 3부터 시작해서 5까지에 걸린 시간이다. 5 빼기 3이라고 하는 게 기다린 시간이 된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4분의 계산해 보면 26해서 6.5라고 하는 이 대기 시간이라고 하는 게 걸려요.
자, 그럼 이와 같은 스케줄링, shortest remaining time 스케줄링은 아까 얘기했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점 방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와 같은 경우는 선점 방식을 사용될 수 있다. shortest job for scheduling을 조금 더 이 그 고려 사항을 막 도착한 프로세스들까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것 중에 나머지는 얼마나 걸릴 것인지까지 고려한 거죠. 그래서 선점 방식이다. 자, 이 선점 방식이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계속 나는 한 5시간 정도, 5개라고는 타임이 더 남아 있는데 계속 자잘구레한 일이 한없이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전을 하나 복사하려고 복사하는 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뒤에 가지고 한 장 복사할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나 이거 먼저 한 장이니까 하고 갈게요. 그래서 좀 양보해 줬더니 또 뒷사람이 와가지고 또 한 장밖에 안 되는데 또 좀 양보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백과사전 이 복사하러 온 사람 못하고 그냥 종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나이가 가지고 한번 보자 이거죠. 나이라고 밥 먹는 걸로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 먼저 빨리 급한 일이 있다라고 나 빨리 먹고 이제 이거 뭐 일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한테 또 양보하고 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밥 다 떨어지죠. 굶죠. 굶고 또 굶고 또 굶고 한다고 되면 굶어 죽게 되죠. 그 아사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 스타베이션이다. 아사 상태가 된다. 또는 뭐 죽는 걸로 볼 필요 없고 연기된 거로 본다면 무한 연기. 내 동작은 무한 연기가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혹시 영어로 된 책을 보실 수 있으니까 보면 indefinite postponement다라고 불러요. 무한 연기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무한인 그 하나의 그 동작을 못하고 밀리고 밀려가지고 나중에는 아사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불생사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선점 방식에 좀 문제점이 발생할 수는 있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또 하나가 프라이어티 스케줄링에서 우선순위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케줄링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부터.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참여하신 분이 조금 아침 시간이라서 힘드실 수 있겠지만 혹시 이제 이 참여 못 하시더라도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꼭 좀 이제 많이들 보시라고 오늘 오신 분들 좀 얘기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올려온 거 조회수를 보게 되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참여하신 분들 많지 않아서 이 좀 가능하다면 비싼 수업료 내고 오신 분들 많이 이제 제 수업이 재미없더라도 좀 이제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하겠다라고 전달 좀 해주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